2025년 1학기 기말고사 정발고 지구과학 1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정발고의 지구과학 같은 경우 학교 선생님께서 지구과학 2 영역, 또 일반 지구과학이라든지 또 한국지리나 세계지리에 있는 어떤 지리적 요소까지도 다 다양한 개념들을 좀 추가를 하시면서 뭐 영어 그리고 또 한문 용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제 본인 수업에 프라이드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부교재 관련 내용들이 좀 나오고 수행평가로 제시됐던 문제들도 나오고 일반적인 자료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어떤 창의적으로 개발하신 문제의 그림들도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익숙하게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단 부교재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도 선생님 너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자료가 새롭게 나오다 보니까 이 그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인은 해석이 너무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상위권 학생들도 종종 합니다. 수능 기출에서 좀 고난이도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학생들이 찍어서 맞춰서 시험 성적이 이제 좀 나올 때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보다 오히려 좀 찍어서 맞춰서 점수가 나왔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속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만 치러서 좀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골고루 고체 파트와 유체 파트가 이제 전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고체 파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쪽에 이제 고체 파트 같은 경우에 설명을 타 학교에서 안 하는 여러 가지 지리적 요소들까지 포함을 하셔서 좀 설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수능에도 지금은 이제 출제 빈도가 낮은 예전 교육 과정에 좀 섞여 있는 문제들도 수행평가로 많이 이제 출제를 하셨다고 봅니다. 문제의 길이가 또 엄청 길고 좀 이제 본인이 만드신 어떤 실험적 요소들이라든지 또는 지역적인 어떤 용어들을 많이 첨가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도 모질란다라는 얘기들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간이라도 많이 줄으면 생각이라도 많이 할 텐데 자기는 그래프 하나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등급 컷 같은 경우에 80점대 초반 정도로 잡히는데 작년 2학기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개 정도를 틀렸을 때도 1등급 컷으로 잡히 좀 이렇게 학교 선생님께서 너무 어렵게 출제를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수 편차가 굉장히 다양하고 학교 평균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아서 점수를 보았을 때 부모님들께서 엄청 이렇게 놀라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등급 컷과 또 이렇게 상대적인 어떤 이제 평가 요소들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기본 개념 배울 때 제시되는 일반적 자료들이나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고난이도로 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의 변형, 이런 것들보다는 직접 변형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자료들이 좀 많이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직접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왜 내셨을지, 이 문제가 의도하는 거는 무엇일지 출제자의 좀 생각을 가늠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처음 그 문제를 접했을 때는 한참 이제 생각을 하고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좀 설명을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걸 설명을 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 개념을 굉장히 철저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그래프의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응용을 좀 너무 많이 내시니까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선지에 제시되는 예시나 암기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 외우는 개념보다는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수업 때 강조하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 교육 과정에서 이제 주요 개념, 이것이 킬러다, 이것이 필수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곁가지 파트들에도 힘을 좀 너무 많이 주셔서 학생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 조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정발고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이 조금 이제 수능 영역으로 연결을 하기에는 오히려 내신 파트가 훨씬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 문항으로는 1번 문항 같은 경우를 보면 기억선지의 뭐 대륙분포가 이게 언제이다, 어떤 시대이다 이거를 좀 많이 내는데 아예 내오기, 어떤 시대에 무슨 기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디귿선지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오시는 어떤 표준화석의 이름이 아니라 뭐 키노그라누스라는 어떤 화석들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좀 찾아봐야 되고 낯선 문항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그리고 5번, 8번 이런 고지작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이것이 이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힐러가 되는 문항들입니다. 수능에서도. 근데 판의 이동이나 어떤 속도를 체크하는 문제 자료도 고난도의 어떤 수능 기출 문제에서도 접하지 않고 어떤 같은 위도다, 같은 경도다 이런 것보다 문제의 개념들을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선생님께서 그림과 그 다음에 그 그림에 대한 해석을 또 밑에다가 따로 제시를 하시고 이러면서 좀 유명 지역 위주로 설명을 하셨던 동태평양, 뭐 대서양, 중앙해령 이런 이제 판구조론에 제일 많이 되는 이제 기본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정말 그러니까 지역을 주지를 않고 새로 뭔가를 설정을 하셔서 값을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암기로 어떤 유추하는 것도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정말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문제 개념을 갖다가 도입을 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선지들에서도 보면 어떤 뭐 지질 구조에서 습곡의 날개라는 표현이라든지 또는 이제 저는 정발고가 조금 이제 개념들을 약간 한국지리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지구학 2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넣어서 좀 빠진 내용들을 갖다가 첨가를 해서 설명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언급들을 좀 해주기는 했지만 이게 뭐 시험의 고철질이라든지 어떤 뭐 입도 그리고 부력, 전리층 개념 막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현재 지구과학 원에서 다루고 있고 이거를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유형들은 좀 아닙니다. 이런 개념들이 좀 너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타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이 정발고 문제들을 풀려보면 아예 선생님 이건 어떻게 풀어요? 이 문제는 뭐예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체 문제들에 대비해서 좀 유체 쪽의 자료는 평이한 편으로 나왔습니다. 선지에서 그런데 이제 뭐 풍속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뭐 미터 퍼 세크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뭐 다른 단위로 제시를 한다든지 또는 뭐 최고 기온이나 최저 기온의 어떤 차이를 파악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문제에다가 넣어야 한다든지 또 쉬운 문제로 보이는데 함정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수능에서처럼 정확하게 뭐 온대저기압이라든지 태풍의 기상요소 해석형 같은 어떤 킬러를 주면은 좋은데 그런 이제 킬러 유형 문제보다는 완벽하게 내신에서 학교 수업 요거를 좀 철저하게 듣느냐,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느냐, 어떤 학교 수업의 좀 절대적인 반영이 큰 문제들이라서 정발고는 이 문제들의 유형이 이제 남은 학기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이 선생님께서 계속 이제 출제를 하시는 한 예정 통합과학 출제하실 때에도 이런 스타일로 반영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시는 이제 더 교육과정이 변화돼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점제로 들어갔을 경우에도 정발고의 지구과학 문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정발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도 중간고사는 보지 않고 기말고사에 보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출제 범위를 압축을 시켜서 한 파트에서 내신다고 하니까 수행 문제 좀 철저히 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문학 문제에서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벗어나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